EGTV 오면서 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그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GPU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네, HBM3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뭐 서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비 이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김선준 소장님께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실 건가요? 오늘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4기 소식하고 5기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사기와 오기를 5기. 같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첨부 자료를 이렇게 송출을 해드릴 건데,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 주제네요. 예, 네. PH18 공사 시작됐다. 그 이제 예, 아래 화면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예. 요게 반도체 공장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노란 선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 있죠. 네. 이게 반도체 공장 전체예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노랗게 보이는 빨간색으로. 거. 네. 그리고 그 노란 부분이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사진을 잘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게 대기 방지 시설이에요. 대기 방지 시설이요? 예, 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항상 항온 시스템, 그러니까 온도가 아, 일정해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 그런 시설들 위에 있고, 반도체가 생산이 되면서 조금 안 좋은 유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시설들이 위에 옥상에 들어간 거죠. 어, 그리고 실제 반도체 공장, 우리가 팹이라 그러죠. 네. FAB라고, 팹이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하얗게, 음. 하얗게서는 실제 반도체가 생산되는 라인은 그 파랗게 보이는 그 안인 거죠. 아,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파란 지붕.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네이버 지도인데요. 네. 네이버 지도 가보면 이게 1기고 2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파랗게 보이는 네. 부분이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기, 2기인데 P1, P2인데 우리 P3, P4하고는 달라요. 이게 구조가. 여기 보면은 뭐 음, GCS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뭐 154라든가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3기, 4기에는 복합동이라고 해서 음, 딱 들어가 있죠. 한 군데.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사무 일동이 있고 여기 기술 이동이 있는데 저거는 이번 달에 그 준공 예정이고 제가 지난주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좀 표시해 보시죠. 지금 요렇게 파란 지붕 또 올라와 예, 있는 이곳. 거기 그 네. 부분에다가 주차 타워를 또 짓고 있더라고요. 아, 직원들 전용 주차 그렇죠. 이렇게 타워죠? 기술 이동이 들어가니까 옆에 아, 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네. 주차장을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P1 같은 거, 1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5월 7일 날 네. 착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기술이 지금하고 좀 어, 많이 다르죠. 거의 뭐 8년 전이니까. 예, 네. 그때는 이렇게 막 이제 GCS라는 거는 가스 공급 음, 시설인데, 그리고 유틸리티 동이라든가 1호사라든가 CT동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화성 캠퍼스나 저기 기흥 캠퍼스는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3기, 4기, 5기, 6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 이제 용도 자체가 좀 다르게 예, 지금하고 다르고 예, 3기, 4기부터 좀 이제 변형된, 더 이제 예, 그렇죠. 고급화된,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네, 이제 4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3기고요. 3기가 신문에 보면 다 끝난 걸로 나와 네,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이쪽에 3기, 예, 3기인데 그래서 이 뒤쪽에 동문 쪽에 가 네, 보면은 이 뒷부분에 아직까지 음, 크레인이 몇 개가 서 있고 음,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12월에 가동입니다. 12월에, 올해 12월? 예, 아, 올 예. 12월. 12월 가동인데 네, 가동이 끝났다 해도 네, 그 크레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음, 아닙니다. 그래서 1기, 2기에 보면은 크레인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3기도 완전히 12월에 가동이 되지만은 그 외부에 있는 크레인들이 완전히 철수가 음. 되면은 완전하게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크레인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예. 그때가 이제 완성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그리고 이제 같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 박스가 보이죠. 네, 거기 이쪽에. 이제 사기에, 네, 사기의 하부층 절반이에요. 크게 보면 음, 절반인데, 여기 보는 거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붕이 이렇게 씌워진 거예요. 아, 지붕이 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지금 복합동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노란색 표시해놓은 곳, 예, 그건 복합동이에요. 요거는 이제 복합동. 예. 네, 그 지금 사기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이 여기 지금 박스 신 요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부분이
벌써 하부층 페이지 1은 벌써 내부 공사가 들어갔고 상부층 2층이죠. 그 페이지 2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10월 15일부터 내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음, 이제 그 고독 신도시의 부동산이라든가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투자되는가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음, 하시는데 외부에 이제 철골 골조 공사할 때는 인원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칼럼이라는 이런 기둥들을 음, 외부에서 다 만들어 와서 단순히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인원이 많이 안 들고 이제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음, 그런 부분들이 내부 공사를 할 때 음, 인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다음 주가 추석 연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규모 인력이 이 인원이 사실은 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추석 후에 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1하고 페이지 2가 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내부 공사하는 추석 음. 후에부터는 아, 인력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외관을 지을 때는 어차피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예, 유들러 방식으로 짓다 보니까는 예. 그 야외 그 무슨 샵이라고 했죠? 네? 그 저기 내부 샵도 있고 외부 샵도 외부샵, 있고. 그때 외부샵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제 내부 페이지 공사할 때 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네. 이걸 거기 제가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네. 있어가지고 사진이 그 한 20장 정도 올려놓은 걸 하고 음,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도 사진을 찍으러 갔을 음, 때 이 부분에 여기쯤에 음. 여기쯤에 큰 모듈러가 하나 있었어요. 이쯤에 예, 네. 모듈러가 하나 있어서 딱 대기를 하는데 네. 모듈러는 밤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항상 여기 교통 통제를 하고 이 건너편으로 가서 아, 그 올리거든요. 심야 시간에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차량이 차량 양 때문에 때문에 그런 그런 거죠. 거죠. 이제 예, 방해를 아무래도 좀 덜 받아야 예, 되니까. 그렇게 하죠. 아, 그래서 지금은 4기는 10월 15일부터 음, 절반이죠. 페이지 음, 1, 페이지 2는 본격적으로 내부 공사가 들어가고 네, 제가 협력사 대표한테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게 여기 하부층 네. 그러니까 4기에 제일 먼저 가동은 내년 8월입니다. 내년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거네요. 예, 제가 얼마 네. 전까지 봄까지 들었을 때는 어, 그 협력사에 그 제가 기숙사를 건축을 해주고 이랬을 음, 때는 내년 5월 정도 가동이 그 예상이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늦어지는 네, 거죠. 조금 더 예, 늦어졌고. 예. 그런데 음, 제가 오늘 그 우리 EGTV 오면서 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그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 GPU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네, HBM3가 들어가는데 네. 지금 뭐 서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전에 방송에서 다뤘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게 그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봤거든요. HBM을 음, 어디에서 만드냐? 평택 캠퍼스에서 만든답니다. 확정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뭐 가동이 내년 8월이라 그래도 그건 뭐 유동적이죠. 음. 땡기면 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또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예, 그때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 뭐 확신에 가득한 뭐 예상이었지만, 예. 그게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요거 까만 박스, 그거 네, 한번 표시 한번 해 주시죠. 이쪽 지금 예, 빨간색 피시는 그게 곳입니다. 사무 3동입니다. 이거 3동,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에 관계된 유튜브를 2개를 찍을 건데요. 네. 사무 3동하고 사무 6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금요일에는 예, 이제 3동 가서 사무동에 대해서 특집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펩 공장도 좀 궁금했는데, 사무동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사무 3동에는 제가 금요일 날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은 지하 1층, 지상 9층인데 네. 4층까지 상당한 부분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이요? 예, 수영장이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지만은 그 수영장이 네.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어,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 고독 시민들이, 평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내줬으면 어떨까. 그런 그 희망사항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수영이나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앞에 오션플렉스 있잖아요. 제가 예, 여기를 이제 가끔 다니는데, 저 레일이 한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불편해갖고 요즘 잘 안 가게 됐는데, 이거 생겼으면 여기 지금 좋겠습니다. 사무 네. 3동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기 바닥 평수가 네. 9,600, 한 70평 되거든요. 거의 10,000평 정도 어, 되는 거에다가 네. 거기다가 뭐 주차장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수영장이 와. 그 밑 4층까지인가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정 시간은 삼성 이제 임직할 때 좀 이렇게 하겠죠. 개방을 하고, 예, 그 나머지 일정 시간은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금요일날 제가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볼까요? 예.
요거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아마 제가 이걸 좀 더 음, 지켜보겠지만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때 일전에도 예, 한번 표기를 했어서 이제 예, 예상하는 이제 그 반경을 한번 안내를 해주셨는데, 예. 얘게 이 사진을 왜 다시 음, 올렸나 그러면 여기 5기하고 6기를 지난번에 이렇게 표시를 했더니만 약간 좀 저는 잘 알고 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엔 폐비 이렇게 두 개가 음, 들어가고 반도체 이제 복합동이 음, 들어가고 그린동 폐수처리 시설하고 음. 1호사동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한번 그 말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헷갈리셨구나. 예. 그때는 일전에는 이제 이렇게 오기로 이제 표기를 그렇죠. 그렇게 표시를 했죠. 했었고 절반 정도 예상해서 예, 협동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복합 뭐 그린동이나 1호 예, 사동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로 구도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예. 그림상으로는 또 그렇게 표기가 안 돼서, 이제 네. 블로그에는 저걸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제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여기 그린동이랑 1호 사동은 탭 예. 5기와 6기가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따로 네, 따로인데, 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0m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린동 두 개, 1호사 두 음, 개가 음,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음.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물류센터는 아마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그래, 것 존치를 같다고. 시키고, 네,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 800억 정도 들어가고, 네. 인사사고도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음, 제가 전에 그 소장님한테 음, 듣기로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네, 그 한 1000개 정도의 그 부품을 저기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직 밑에 표기된 R&D 센터는 예, 아직은 이제 뭐, 아직은 네, 미지수입니다. 아직 미지수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음, 이게 5기에 pH 파일 요런 네. 동그랗게 좀 표시를 해 주시죠. 여기 항상 예, 언급했던, 예. 네, 저기 시작이 기초공사 중에 네, 그동안은 뭐 흙을 음, 퍼내거나 음, 집안을 다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9월 9일부터 파일을 받기 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 파일이 굵기가 얼마냐면 음. 600mm예요. 60cm. 지름이 60cm면은, 이 예, 정도, 크죠? 근데 이게 꼭 뭐 시멘트 전봇대처럼 생긴 거죠. 저거를 밑에 지하 안반까지 안반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떤 거는 10m 어떤 건 30m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안반까지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음, 똑같아요. 그 집안 그것까지 이렇게 하죠. 음, 근데 집안에다가 이 안반에다가 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 고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기까지 넣는 거죠. 음, 저 일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음. 제가 3기, 4기 할 때도 보면은 저 파일을 박는 게 거의 1년 걸렸거든요. 와, 1년이나 예, 걸렸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요 표시 좀 해보죠. 여기. 요거 길게 예, 뻗는 거. 그렇죠. 네. 요렇게 보면 여기 무슨 계단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 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 10m고 한 20m고 드릴처럼 해서 구멍을 뚫는 거죠. 음, 그는 단순히 흙이죠. 음. 그래서 구멍을 어지간히 뚫은 상태에서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사진이요? 네. 여기 보면 파일이 누워 있죠. 아, 전봇대처럼 예, 생긴 전봇대에 거. 이걸 눕혀놓은 거죠. 네네네. 저 파일을 다시 올리죠. 이거를 이제 구멍이 뚫은 음, 상태에서 이제 저거를 세우죠. 세워서 옆에 있는 음, 크레인이 음. 그걸 들어와서 구멍에다 집어넣고 아, 나머지 부분은 항타를 하는 거죠. 항타로서 음, 때려서 집어넣는 게. 음.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파일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저거를 우리는 이제 아파트나 네. 저기 우리는 이주화 택지나 협의자 택지를 할 때면 저게 하나가 이제 하나의 기둥이 되지만은 이게 반도체 공장이 워낙 크고 5기, 6기는 또 4층이 되잖아요. 4층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는 거죠. 이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일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4층에 수많은 반도체 장비라든가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이게 하나로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음, 만들어져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야, 이게 이제 어쨌든 그 PH18 공사를 이제 소장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상당히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 이제 공사 그 공정이긴 하네요. 기초공사에서 네. 가장 중요하죠. 네. 저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기둥, 음, 칼럼이라고 하죠. 그게 설 수가 없죠. 음, 그리고 거기에는 4층짜리 반도체 공장에 수백 톤이 아니라 수천 음, 톤의 그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음. 저게 잘해요. 야,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지름이 60cm짜리 이 파일을 600mm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600mm짜리. 이자택지나 네. 협의자택지는 500mm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0mm가 좀 더 큰 거를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하나씩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태기로 그렇죠. 이게 가지고 완전히 만들어야 되니까. 기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기초가. 예. 어,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기둥 누워 있는 이게 네. pH 파일이라 그러죠. 보통 뭐 10m, 15m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30m 깊이로 박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15m짜리 하나를 넣고 그다음 있습니다. 아, 이걸 연결을 해서 다시 또 때려 박습니다. 두 개를 박는 거네요. 그렇죠. 30m라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받는 거고, 적어도 이제 pH 파일이 뭐 10m짜리, 12m, 15m, 막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30m를 박는다 그러면 10m짜리 세 개를 넣는 게 아니라 15m짜리 두 개를 넣고, 어, 그래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여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노랗게. 부분, 그게 항탁이에요. 요게, 예. 때리는 거구나.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구멍을 뚫는 거 있죠. 네, 구멍을 이제 바다가 이제 흙을 뚫죠. 네, 그러면 이 크레인 있죠. 네. 크레인에서 이걸 달아서 올리는 거죠. 음, 그리고 구멍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얘가 이제 때려서 박는 거죠. 그래서 어, 항타한다 그죠. 항타. 그래서 전에 어떤 고덕에도 볼 때 뭐 이 항타하는 게 그냥 이 무거운 쇳덩어리로 그냥 때리는 경우도 네. 있고 어떤 데는 보면 옆에서 연기가 풀썩풀썩 어, 나고 이런 것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때려서 박는 것도 있는데 그럼 또 진동이 너무 많거든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pH 바위를 박는 일이 아마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정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물산의 기술력도 이거 엄청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네. 일이 아마 계속 그냥 한 1년 정도는 계속 어, 지는데 이 pH 파일을 이걸 다 이렇게 전체를 받고 난 다음에 칼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렇게 박아 놓고 이게 기초가 준비가 음, 되면 한쪽에서는 칼럼을 올리고 한쪽에서는 또 파일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계속 예, 이루어지겠네요. 예. 또 밑에 한번 보시죠.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올려드리는 구인 광고입니다. 구인, 구인 광고가 벌써 나온 거 보니까 예.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짧게 갈 건데요. 어, 왼쪽 편에 있는 네, 거는 이게 땡땡 개발 네, 회사인데 네, 사실은 저기하고도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 협력사하고 만났는데 네, 이 화재 감시반입니다. 음, 화재 감시반은 완전 초짜만 그 여자분들도 저기에 들어가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좋았을 때는 뭐 400만, 500만 원 벌고 했었거든요. 선생님, 화재감 씨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여기 화재감인가요? 요 빨간 거 한번 음, 읽어 주시죠. 아, 예, 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 시 불씨가 튀는지 안 튀는지 감시하는 안전관리 직종입니다. 아무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네. 건강하고 튼튼하고 하루 종일 서 있을 정도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화재를 감시한다. 예, 그럼, 그 화재 감시네. 그러니까 소화기라든가 또 음, 불티가 튀는 걸 방지하는 이런 뭐, 그 음, 화재포라든가 뭐 이런 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오늘 음,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 중에서 남자분도 괜찮습니다. 연세가 조금 60살 이하면 음, 되니까요. 그래, 여성분들이라든가 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셔도 음, 여기 와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화재 감시반을 취업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다 댓글 음, 달아주세요. 음. 제가 여기 우리 강 대표님을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네, 주신다는 바로 거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64년생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64년까지만. 여기 네, 평택 캠퍼스에는 네. 60살 이하, 음, 만 60살 이하, 음. 그러고 외국인은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예. 외국인을 절대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제가 뭐 조선족 이런 음, 분들도 음,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다 귀화한 사람이에요. 음, 예, 그래서 여기서 일하려면은 음, 귀화하세요. 귀화하시고 여기서 음, 일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 한국인 신분을 가지고 음, 일하시면 되고 여기 화재 감시반이 여러 회사가 있고 밴드에 많이 음. 올라오는데요. 여기 지금 땡땡 개발 그 본사는 제가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화재감 씨, 요즘에 저희 방송 보시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다이렉트로 바로 바로, 연결해 네, 드리겠습니다.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오른쪽에 네. 보면은 요 박스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 박스. 복합동, P5. P5 복합동. P5가 우리 좀 음, 전에 설명했잖아요. 이제 네. 그 파일을 봤거든요. 음, 근데 P5 복합동에 벌써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곧 시작한다는 얘기죠. 예, 한다는 얘기죠. 음, 그러고 보면 이제 공사 기간이 길다고 얘기하고 음, 연장을 한다든가 뭐 공수가 많이 나온다든가 음. 철야를 한다든가 위에 박스는 제가 다른 밴드에 올라온 네. 건데 철야 승인이 나왔습니다. 음, 철야 2교대 합니다. 풀 연장 중 10월 철야 들어갑니다. 음, 현재 철야 승인 나와서 인원 준비 중 이런 그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음. 올라.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 밴드 잘 안 봤어가지고 예, 몰랐는데 그 전에 이제 슬로우 다운 할 때는 사실 이런 매트들이 구인 구조 활동이 좀 적었나요? 적었어요. 어, 엄청 적었습니다. 최근 그리고 들어서 좀 이런 이제 문구들이 많이 올라오는 예, 건가요? 8월 달에는 더 많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추석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광고가 조금 줄은 거는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그 밴드에 전국적으로 그 많은 현장들이 음, 그 구인 광고가 나오는데 그래도 음, 평택 캠퍼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류가 뭐냐? 음, 10월 달에 철야 승인이 나고 음, 인원을 모집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인 광고가 많은 편입니다. 일단 공사 기간이 길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중요하죠? 시작이니까. P5 중요하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 길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 먹으면은 이제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근무를 할까요? P5는 제가 네. 삼성 관계자한테 직접 음, 들었거든요. 5년이랍니다. P5 5년. 하나만. 야, 그럼 지금부터 5년을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근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도 이제 PCS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5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제 P5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음. 한 3년쯤 아니면 2년 반이나 3년쯤 되면은 저기 6기가 또 시작을 할 겁니다. 야, 여러분, 여기 평택 확실히 고덕신도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있고, 이제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또 예, 여기 와보면 이제 좀 경력직부터 이제 사회 초년생까지 정말 예. 다양하게 이제 남녀노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전기라든가 배관 용접 중에서도 뭐 특수 용접이나 이렇게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음, 여기에 나와는 일단 이거 적용 안 합니다. 음, 그리고 완전히 기술자는 이 협력사들하고 이게 협상이 됩니다. 일당에 대해서.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20만 원 훨씬 더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만 돼 있어도 제가 아는 친구도 여기서 평택 캠퍼스에 일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이 18만 원인데 어, 1비라 그래서 또 33만 원을 더 줘요. 그래 21만 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7시에 그러니까 한 2시간 더 연장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요. 아,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예,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이 여기 이제 협력업체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쉬는 날이어서 같이 만났었는데, 아, 오늘 뭐 메뉴가 뭐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앱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야, 그 식사 제공하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그 식권을, 네, 종이 식권을 네, 줬어요. 그래, 하루에 3장씩 네. 줬거든요. 그런데 3장을 다 못 먹을 때도 음, 있어요. 그러면 식권을 모아가지고 식당에 갖다 주면은, 뭐, 그냥 또 담배를 준다든가, 뭐, 어, 그 생활 필수품 있잖아요. 뭐, 샴푸랑 필, 네, 이런 거하고 맞바꾸는 일도 많았고, 어, 그때 당시 한 몇 년 전에는 식권을 그렇게 뭐, 중고 그 나라 같은 데 보면 식권을 팝니다 하고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바뀌었어요. 모바일로 주는 경우도 네, 있고, 종이 식권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식권 거래도 좀 빈번한. 과거에는 그 종이 식권이 어떻게 보면 화폐였네요. 그 안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바 식당이 네, 여기에 굉장히 크고 음, 많거든요. 그 한바에서 밥을 팔아서 남는 그 이익금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식권 3장 갖고 왔는데 5천 원씩 음. 하거든요. 15,000원 갖고 오면은 그것도 조금씩 또 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남는 것들도 있어요. 야, 멋있다. 그래서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지만은 사실은 한바 식당에서 돈을 제일 잘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고덕도 지금은 이제 한창 선행 중이고 그 다음 아마 다음 도시 넘어갈 때 미리 예, 선점을 한 번쯤은 선점을 해서 타이밍을 재고 이제 들어가야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그 1800년 후반때 골드러시, 음, 그냥 서부에서 금광이 개발이 돼가지고 뭐 금캐로 막 음, 하잖아요. 근데 금 캐는 사람이 돈을 벌었던 게 음, 아니고 그때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이 돈 벌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5기, 6기가 이쪽에 지금 우리 평택 그 삼성전자 2단지 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럼 이쪽이 어디냐면 그 방충리 쪽이에요. 네, 그쪽에다 한바식당을 연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한 번쯤 뭐 관심 있다, 식당 관심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쪽도 보시면은 이제 괜찮다고 굉장한 팁을 주신 겁니다. 왜냐면은 네, 그 지금 지대동 넘어가는 음, 오른쪽에 큰 대형 빌딩이 음, 있거든요. 거기에 외국계 기업들이 있다가 전부 다 이게 음, 지산으로 들어왔어요. 네, 거기 다 비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바식당을 열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JS 타운가요? 그 이름이? 네, JS 프라자. JS 그다음에 프라자. 이쪽에 방충리 쪽에도 빈대가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삼성의 그 협력사 직원들을 수백 명씩만 컨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 음. 그러면 한바가 돈 벌.
그 한바 또 이제 하시는 창업하시기 위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아래 댓글이나 제 수강자 연락 주시면 좋은 자리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예, 오늘 방송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뭐 3기가 거의 이제 뭐 이제 거의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4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5기가 이제 항타기를 이용해서 PH 스타일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을 안내를 예, 해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이번 주에 금요일, 네, 금요일에는 수장님이 직접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예, 사무동에 관해서 예, 상유동에 그리고 그 팁을 하나 주셨는데 또 대형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 저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음, 많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네, 시간에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아니 오늘 저희가 항상 보통 40분 정도 예, 방송하다가 이거 오늘은 그냥 25분 정도 됐는데 예. 그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한 말씀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네. 반도체 소식을 제가 그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 그 하루에 소식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삼성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삼성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면은 TSMC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뭐 TSMC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팔은 안 오른다고 우리는 또 예. 자국 기업을 응원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아, 오늘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우리가 그 고독의 바이모달 트램에 음, 대해서 설명을 음, 드렸는데 동탄 인신도시의 바이모달 트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가선 트램이라고 해서 전설이 위에 네, 없고요. 그냥 그 바이모달 트램하고 같은 음, 형태인데 27년에 그 개통 목표로 음, 그 다음에 또 동탄은 LH에서 그 공사비의 95%를 또 부담을 하거든요. 어, 근데 동탄 그 신도시라든가 우리 고덕 신도시 개발이 거의 LH가 주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음, 좀 파고들고 싶은 그 네, 생각이 좀 많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고덕 신도시의 이 바이모달 트램은 연말쯤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아마 비슷한 그 음, 무가선 트램하고 비슷한 형태로 갈 건데요. 음, 그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동탄 트램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그 다루고 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탄에도 이제 그 트램에 대한 소식이 오늘 뉴스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고덕에 들어올 트램과 한번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예, 또 특집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오전도 이렇게 수고해주신 김석준 소장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금요일에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